그 달 같은 사람이 있고 태양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 그 태양 같은 사람은 자신의 무엇을 태워서 무엇인가를 발산시켜서 다른 이들을 비추는 사람들 태양이라 하고, 달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창조를 못하면서 다른 어떤 에너지를 받아서 그렇게 지탱해가는 그걸 이제 달 같은 존재 그러는데, 어, 그 세상에는 이제 태양 같은 존재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준석 씨도 그런 태양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작은 태양, 작은 태양 같아. 예, 그 대통령처럼 대통령 정도의 역할을 맡아줄 만한 그 정도 태양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죠. 하지만 그 자신의 생각을 갖다 계속 뭔가 발사하려고 하는 그 에너지 있죠. 있죠. 누구에게 그 의지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태워서 빛을 발산을 하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지도자들이 이제 되는 건데, 그런 분 중에 한 분은 한 분인데, 그 태양이 많은 이들을 비춰줄 만한 태양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이 엄청 빠르죠. 말이 빠르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듣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내 이야기를 똑똑하게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말을 명료히 전달해야겠다라는 것보다는 내 이야기를 해내면은 끝인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제 생각에 이제 다듬어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음. 정말 태양이 되려면 그 관계성 속에서 지혜를 바라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이중서 씨는 일단은 아직까지도 어, 윤석열 씨가 그렇잖아요. 법을 내가 잘 이용하면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면은 이, 이 대표님도 이제 이 의원님도 자기가 합리적으로 말을 하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좀 잘못된 믿음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공감과 설득 그런 기제들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냥 막 똑똑하게 그냥 내 이 문제에서 거침없이 이야기를 해버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해 못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뭐 이렇게 이제 그래버리면 다 끌어안지 못하잖아요. 끌어안지 못하면 나중에는 또 거기에 상응하는 혼란과 고통이 오죠. 그런 것을 몇 번 시행착오를 거치고 나서야 이제 그 철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씨도 왠지 딱 느낌에 그런 몇 번의 과정, 고통을 겪고 나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인 것 같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밖에를 바라볼 여유가 없어요. 이제 밖에를 바라보는데 연기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대결 상대가 있고 그걸 갖다 헤쳐나가는 이제 그 정도로 바라보는데 그들 포용하고 이끌어가고 내가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다 이끌어가야지 그냥 그 정도의 지금 심성은 이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아직은 성장캐다, 성장캐. 성장하고 있는 좋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냥 아직은 성장을 해야 되는. 이준석 씨가 뭐 민주당을 뭐 견제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이 자기들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공수처라는 수사 집단을 탄생시켰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박공으로 인해 가지고 시스템이 지금 엉망이 되어 가지고 그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음에도 경찰이나 검찰이나 공수처나 막 누가 해야 되냐 막 이게 엄청 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음, 공수처라는 것이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음, 이준석 씨의 말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음, 검찰 권력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검찰은 대통령도 기소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기소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검찰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또 검찰에게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검찰과 어떻게 잘 지내느냐가, 어, 모든 정권들의 숙제였고, 그런 문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이상을 이제 현실 사회에서 그런, 네, 이게 네, 나는 그 경월 이 말에도 충분히 찬성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사회가 성숙하지 않냐 뭘 해도 똑같다는 것이 그러면 공수처 강력 공수처를 만들고 공수처는 또 누가 또 견제할 건데 결국에는 대통령제도 그 철인 정치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정말 성재 같으면 그걸로 좋은 거죠. 검찰도 검찰 자체가 굉장히 현명한 사람들이면 그걸로 좋은 거죠. 근데 이것이 병내가 저것이 하는데 그러면 공수처가 부패하면 어떻게 할 것인데? 그때 이제 검찰이 공수처를 수사하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이제, 그러니까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음, 이게 인간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고 법으로 뭔가를 다 하려고 한다라면은 절대 끝나지 않는 게임이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 공수처를 파리 코민에서 그 꿈을 이제 꿈꿨지만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성숙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제도로서 무언가를 갖다 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똑같은 쳇바퀴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제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숙하지 않는다면 어떤 제도도 부패하기 마련이죠. 부패한 인간들이 있는데 제도를 갖다 잘 만들었다고 해서 부패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만들 것이 필요는 하겠지만 최대한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모든 인간이 성숙한 인간, 실존적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할 의무가 있죠. 근데 그 법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리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음. 법은 정치 이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법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일단 만들어진 이 공수처를 폐지하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거기, 이제, 그, 저는 공수처를, 음. 어, 검찰이 정직하면 공수 필요 없고, 공수처도 정직하지 못하면은 그놈이 그놈이고, 다 정직이 못하면은 이제 공수처는 그 민주당의 그 하수인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제도로 끝을 볼 수 없다니까요. 제도로 끝을 볼 수 없다. 대통령만 성자 같은 사람이라 한다라면은 대통령제가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성장한 사람이 못된 것 같으니까 저희 그 견제하는 것이지 대통령제가 참 간단 명료하잖아요. 성자만 간단하면.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계속 뭐 견제하는 또 견제 세력이 또 부패하고 권력만 가지면 부패해버려요. 학교 다닐 때 플라톤의 철인 정치를 배우면서 선생님이 이건 좀 이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가끔 이제 좋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지만 안 좋은 지도자가 더 많이 나온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설명해 주신 기억이 나는데, 좀 그런 생각이 저희들, 어, 무의식 속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차피 인간의 어떤 성숙? 이거는 불가능하다. 인간이 뭐 맨날 이 모양이지 약간 이런 심리가 우리에게 있는 걸까요? 그래서 철인 정치, 플라톤의 철인 정치 얘기를 하면 다들 뭐 그게 가능해?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그것은 어쨌든 단마의 길을 못 보는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죠.
이제 담마의 길을 출발은 해 본 사람들이라고 한다라면 그런 이야기를 할 리가 없죠. 이게 순자의 이야기도 성악설을 이야기했지만 본성이 성악이므로 그만큼 노력하자는 이야기예요. 악이니까 자포자기 하자는 것이 아니고 본성을 악의 측면에서 봤고 맹자도 본성을 선의 측면에서 보고 난 다음에 또 좋은 생각 만들자는 것이거든요. 근데 모든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철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만의 편견이죠. 만약 그 선생님 말이 맞다라면 우리 조직은 필요가 없습니다. 어? 우리 조직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뭔가의 철인 정치를 할 수 있는 인간이 탄생할 수 있다는 자그마한 믿음과 희망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맞죠? 음. 작은 희망과 작은 불씨라도 큰 불씨가 큰 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인들이 정말 담마의 정말 그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제도만 가지고 어, 시비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너무나 위험하게 보이지 않나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음. 문제라고 하면서 뭐 내각제를 얘기하는 네,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각제 개헌하자고 하죠. 네, 사람들이. 미성숙한 한 명의 대통령이냐, 미성숙한 300명의 국회의원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 비슷해. 예, 내가 볼 때는 미성숙한 사람 내각을 해버리면은 이제 그 산이에요. 배가 산으로 가, 이제. 응? 예, 토론하다가 망해, 이제. 개혁신당의 정치 노선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이준석 의원이 그러니까 요즘의 신보수를 얘기를 하면서 이 신보수를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이런 성향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개인주의라는 것이 한 그런 정치적 가치를 담은 노선이 될 수 있나? 뭐 이런 아니, 생각?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수 진보라고 하는 것이 보수라고 하는 것이 그 개인주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개인의 자유. 그리고 이제 진보는 뭔가를 개인보다는 우리가 잘 사는 어떤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저번에 순자를 이야기하면서 직업의 조건이 뭐였었죠? 덕과 예인가요? 덕과 예잖아요. 덕이 뭐예요? 덕이. 개인, 응? 나, 개인. 이 덕이라는 것이 자기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실현하는 거잖아요. 예가 뭐예요? 예가. 관계에서 정확히 관계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건강한 직업을 가지려면 덕을 갖추고 예를 같이 하잖아요. 지금 보수가 주장하는 것이 덕이잖아요. 본성에 발현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관계에서 적절한 처사를 하자는 것이 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진보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개인주의라고 한다는 게 나쁜 것이 아니고 본성을 발현하는데 사회가 브레이크 걸지 말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회의 부조화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사회에서 적절한 분배를 가져야 되고 그걸 이야기 또 예잖아요. 그래서 보수와 진보는 정말 동전의 앞뒷면처럼 둘 다 없으면 안 되죠. 개인의 본성 발현이 없으면 안 되고 또 상황에 적절한 분배가 없으면 안 되고 둘 다 이루어져야지 정의로운 사회인 거죠. 순자가 이야기한 것이 덕과 예,
그때 같이 다 공감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보수가 이야기할 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보수보다도 더 보수 같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지금 보수에서 보수를 외치지만 이 마인드풀 명상에서는 인간의 본성 발현의 중요성을 보수들보다도 더 진하게 더 그 필요성을 느끼게 해요. 그것이 인간 사랑이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도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그 자식이 본인의 본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잘 돌봐주는 거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다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나 사회에서 적절한 행동을 하게끔 또 교육시키잖아요. 본성을 발현하게 하는 것이 보수적인 측면이고 사회에 나가 적절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진보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인드풀 명상에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누가 보수네 진보네 이제 그런 유치한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 예. 순자 공부할 때 그 정말 그 소중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덕과 예해서 많은 감동을 했습니다. 덕과 예에서 보수와 진보 논쟁이 끝난 것 같습니다.